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중국산 탄약을 비롯한 소총과 드론, 이런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19일 중국산 탄약이 사용된 것을 미국 정부가 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탄약의 재질 등을 분석해서 제조국을 중국으로 특정해 관계국의 기밀 정보로 통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정부 당국자는 탄약 종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여했는지 아니면 중국제를 사용하는 제3국을 경유해서 사용했는지, 이런 입수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이어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투가 격화하면서 러시아군과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의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중국제로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러시아의 돌격 소총 1000개와 드론 부품 및 방탄복 등을 군사 목적으로 제공했다, 이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 채널 16일 중국의 세관 자료들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를 하면서 해당 선적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최대 국영 방위 사업체 중 하나인 중국 노스 인더스트리 그룹이 러시아 회사로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코는 이어서 러시아 기업들은 또한 지난해 말에 중국 기업으로부터 12건의 드론 부품과 12톤이 넘는 중국산 방탄복을 투르키예를 경유해서 수령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관 자료를 봤을 때 중국이 조직적으로 전쟁 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장비를 러시아 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그러면서 이번에 러시아에 이중 용도 무기를 수출한 기업은 이미 러시아하고의 무역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또다시 이런 거래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관 자료 확인은 중국이 러시아 기업들의 소총과 방탄복들을 보내고 있다는 최초의 공식적인 확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중국은 유명한 드론 업체인 DJI의 배터리와 카메라 같은 드론 부품들을 아랍에미리트를 우회해가지고 러시아로 보내줬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DJI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관련해가지고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러시아는 드론 외에도 내비게이션 장비와 위성 이미지, 그리고 차량 부품 및 기타 원자재들을 중국을 중심으로 몇몇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강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지난 16일 중국산 드론이 무기용으로 정확하게 개조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CNN은 지난 11일 오전 2시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슬로비안스크 인근 국토수호부대 제111연대 장병들이 저공 비행 중이던 폭격 드론을 소총으로 격추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드론은 중국의 민간 드론 생산업체 무긴 UAV의 화물용 중대형 무인기 무긴5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무긴 UAV도 CNN의 문제의 드론이 자사 제품이 맞다는 데 확인을 해줬습니다. 무긴 UAV의 판매 홈페이지에 따르면 무긴5는 날개폭이 5m 달하는 화물용 드론인데 최장 7시간 비행할 수가 있고 적재물을 25kg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투입된 드론에는 약 20kg짜리 폭탄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이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상의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들을 보냈다는 사실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을 서방 세계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가운데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서 중국산 무기의 러시아 반입이 언론 보도를 통해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누가 봐도 시진핑 주석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는 중국산 탄약 입수 경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미중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최전선에 있는 폴란드의 안제이 사도시 유럽연합 주재대사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즉시 검증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진영은 일단 러시아가 중국이나 걸프 국가 같은 서방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나라들로부터 무기를 우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동안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립을 주장하면서 무기 공여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벨라루스를 경우해 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중국산 무기가 넘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 중국이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련의 사항들은 시진핑 주석이 오는 20일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을 협의할 가능성 그 자체를 봉쇄하려는 무언의 압박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보유한 무기들을 거의 소진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한 무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싸우는 바그너 그룹도 부대의 탄약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국방부와 군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바그너 그룹 부대 파견지인 아프리카 국가들에 보낸 탄약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회수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자, 만약 중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결코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치를 수가 없을 겁니다. 더더욱 다가오는 봄철 대공세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무역 집중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이중 용도 품목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형식적으로는 민간용이지만 이를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민간용 드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폴리티코는 러시아가 이중 용도 품목을 은밀히 수입할 경우에 이를 서방 국가들이 추적하기는 힘들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정상 국가들을 우회해서 수입한다 그러면 이들을 추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말 약 1,000만 달러 상당의 방탄복 80톤을 수입했는데 이 제품은 투르키예의 이 아리텍스라는 회사가 제조한 것으로 러시아는 일부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수입하기도 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가지고 러시아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중국의 광저우 수출입 유한공사로부터도 방탄복 일부를 수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인 로소보론엑스포트는 2022년부터 중국, 세르비아, 미얀마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 마이크로칩이라든지 열화상 장치, 가스터빈 엔진 같은 이런 예비 부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루트를 통해서 러시아가 이중 용도 품목들을 은밀하게 수입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과연 러시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무기를 지원할 것인가 이 여부죠. 이에 대해서 미국 국가정보국 에이브리엘 헤인스 국장은 지난 8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최근 들어서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듭 경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2월 26일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아직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방안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후과가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사실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 가능성에 가장 크게 경고음을 내온 것은 미국인데요. 이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게 미국 측 주장입니다만은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고수 중이었는데 이번에 독일 총리가 공식적으로 중국의 무기 지원 문제를 꺼내면서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자충수를 둘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20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시진핑의 입에 달려 있을 겁니다. 중국이 실제 무기 지원 여부를 깊숙이 검토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서방 진영의 압박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이 최악의 수를 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